예, 2023년 4월 23일 자, 저녁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는 3월 4일이고요. 자, 제가 오늘은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인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직접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문 산책 160번째 8번째 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논쟁사와 정통 학문의 개성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이런 문제가 좀 적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조선 논쟁사와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논쟁사와 우리 정통 학문의 개성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몸은 마음이고 마음은 몸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몸은 일체이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우리 사회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이거 아주 보통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사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는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관계되어 있다.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국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이죠. 예, 민주공화정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로. 예,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과 동시에 사유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상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상은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이 생각의 의미에 갇히면, 물질이 아무리 물질을 하더라도 생각의 의미에 갇히게 되면 그 원리만을 따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만상이 모두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이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만약 인지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만을 따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오묘한 이야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포인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논점을 갖게 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뭐냐면은 이 물질은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변하기, 물질이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인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대를 통해서 사유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기 때문에 인간도 만들어지고, 인간이 다시 뭐냐면 성대를 통해서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각의 의미에 갇히게 된다면 그 물질은 그 물질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 물질은 변하기 때문에 생명인 인간이 만들어지고 생명인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인간, 물질은 변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논쟁사에 있어서 리와 기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와 리는 무엇이고 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라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거죠. 그러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만을 가지고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물질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리면서 기고 기면서 리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리와 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원리만을 따지면 리가 된다는, 원리만을 따지게 되면 리가 되고 변화를 따지면 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왜 침팬지가 다른가? 인간이 왜 침팬지가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침팬지가 사람과 유사하지만 유전자도 많이 닮아있지만 그 침팬지가 우주만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만약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침팬지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작용인 마음이 몸과 어떻게 관계되는가는 바로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원리는 그동안 인류가 지각하고 문명적으로 발전적 진화를 거듭해 오는데 자그마치 5억 년이 걸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진화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화는 물고기가 등 쪽에 붙어 있는 미주신경이 배 쪽으로 진출하면서 아가미 신경이 생기고, 그 신경이 인간의 배 쪽에 진출하여 목, 성대 6가닥 근육 사이에 신경이 들어가면서 연상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과 달라지는 그 경계선은, 전환점은 물고기가 등 쪽에 붙어 있는 미주신경에 배 쪽에 진출하면서 아가미 신경이 되고, 그 신경이 인간의 배 쪽에 진출하여 목, 성대 6가닥 근육 사이에 신경이 들어가면서 연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대가 탄생하였는데 이때부터
시각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부터 기억 연산 판단 과정에 있어서 기억을 전전두엽에 뭐냐면은 저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99%가 시각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이 된 것은 언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가능하게 된 것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뭐냐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있지도 않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 상상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언어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기억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이태계 선생이 이기일원적 이원론,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이 이기일원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원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율곡의 이기일원적 이론론, 원리 변화에 자신의 생각에서나 그러니까 여기는 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변화를 주는 그 기가 없으면은 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기일원적 이론론이 가지고 있는 율곡의 기사상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리가 변화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어떠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인간이 만약에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는 말이 되고 데카르트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과도 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고 인간과 다른 포유류와 결별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사유를 가진 존재는 그 어떤 상둥이라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고 인간은 인간을 대체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대체 불가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존엄하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일원적 이원론, 이기일원적 이원론, 둘 다 그러니까 이태계나 율곡이는 둘 다 리가 중요하지만 그 이태계 선생은 율곡 선생은 그것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기가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사상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로 보살사상이고요. 그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리가 리고 원칙이 기이다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이 생긴다는 것이죠. 인연이라는 것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리고 원칙은 기라는 것. 기는 변화를, 원칙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있는 것이고 원칙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변화를 전제로 일어날 수가 있고, 원칙은 변화를 전제로 일어날 수가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성대를 가진 유인원이 되었다 이거죠. 이것도 우연스럽게 우리가 성대를 가진 유인원이 되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된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특별히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 결정해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 진화 과정에 우연히 뭐냐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률은 연속적이지가 않습니다. 불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만 되면 그러한 변화 속에서 원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의 역사에 20만 년이 지나고 일어난 대사건이 바로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고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 그것이 언어적 사고를 사용함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신이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 다 죽게 된다면 그 누군가가 또 신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연은 중우주와 대우주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우주와 중우주, 대우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 대체 불가의 존재, 누구와도 뭐냐면은 대체하기 어려운 것을 소우주라 그러고, 중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것을 중우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태양계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대우주라고 하죠. 암흑물질 같은 것도 바로 뭐 안드로메다, 은하수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은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사유하고 생각하는 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자연과 결별하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럼으로써 드디어 인간이 스스로 셀프, 자기가 존재하게 된 것. 그래서 그 자아가 수련했는데, 이 자아는 누구와도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누구와도 뭐냐면은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뭐냐면 대체할 수 없으며, 누구와도 뭐냐면은 연속할 수가 없다는 이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존엄성을 확대시켜야만이 뭐냐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이의 유전자가 뭐냐면 다양해져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만약에 어떠한 우승인자가 모두 다 독점하게 되면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 진화를 멈추게 되고 열등하게 되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발전적이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미에, 자기에게 의미에 포로가 되면서, 자기의 기억과 연산 판단 과정의 의미에 포로가 되면서 우주만성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반응, 즉 판단 중지를 감행하는 짓을 하기 이르게 된다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반응, 즉 판단 중지를 감행하는 짓을 하기 이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민감하고 날카로울 수 있는 신경 전달을 스스로 가지게 돼서 여기에 대한 회피작용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슴이나 토끼 같은 노루나 이런 것을 보면 길을 쫑긋 세워 가지고 항상 뭐냐면은 외부의 환경에 뭐냐면은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뭐냐면은 외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가 회피작용이라는 거죠. 이 회피작용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판단 중지 내지 또 스톱을 한다는 것이죠. 예, 모든 애벌레는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스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생존을 목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유전해야 되고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해야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학적인 사유로 동양 철학에서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와 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리와 기에 대해서 제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서양은 자인, 존재와 당위, 예, 그 사인, 자인과 사인, 이게 이제 그 존재와 당위가 있다고 말하죠. 존재와 당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존재와 당위에 관한 법 철학의 논의 중에서 가장 첨예한 과제는 법과 윤리 타당성의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거죠. 법과 윤리의 타당성의 근거에 대한 것이다. 그 근거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죠. 가령 기본소득이 진화에 유리한가, 아니면 우성 유전만 인간에게 유리한가. 결론은 진화는 변이의 다양성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는 인간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고, 이는 우리의 인생의 자풀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척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의 근본 전제에 대한 물음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서 각자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 자신의 규범적인 운명의 정당성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거죠.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법과 윤리의 타당성의 근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법은 무엇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충동적인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약속, 기본적인 스스로의 약속,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윤리가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법과 윤리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법과 윤리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죠. 인간을 비교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원리와 원칙은 언제나 변화하고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는 말로 정리된다. 이를 다윈주의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는 다윈주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윈주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다윈주의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우연히 일어난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변은,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환경과 여건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환경과 여건의 적용에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다윈주의라는 것이죠.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전제 왕권 국가에서는 그 기준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 왕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와 민주공화정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와 법과 윤리와, 전제 왕권 국가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와 민주공화정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자와 서자군, 이건 이제 조선시대 예성론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적자와 서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적자와 서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적자라는 것은 본처에서 난 것을 적자라 그러고, 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처가 아닌 사람에서 난 것을 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왕권 국가와 왕권 국가와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에 있어서의 적자와 서자의 개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공화정에서는
적자 서자가 없는 것이죠. 민주공화정에서는 시민이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적자와 서자가 뭐냐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왕권 국가에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적자와 서자가 있는 것이고요. 적자와 서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적자와 서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왕도 국가에 있어서의 적자와 서자의 개념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왜? 전제 왕권 국가이니까 왕도와 신하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토론이 어렵고요. 대화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가의 법도와 사가의 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규범이라 한다 이거죠. 이를 규범이라 한다. 우리 국민은 학문이 떨어져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논하기에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논하더라도 항상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정도전과 이방원의 쟁투라든지 훈구파와 살인파의 쟁투라든지 남인과 노론의 예성 논쟁이 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정도전이 가지고 있는 신권과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서로 협력했다면은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겠죠. 훈구파와 살인파도 마찬가지겠죠. 훈구파가 뭐냐면은 적절하게 뭐냐면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살인파가 대두되지 않았겠죠. 남인과 노론의 3년상 1년상의 더 바로 뭐냐면 예성 논쟁도 그런 것이죠. 친일과 독립운동가의 투쟁도 마찬가지죠. 예, 친일한 사람을 이게 부역한 사람을 만약에 처단했다면 친일과 독립운동자의 쟁투가 일어나지 않겠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투쟁도 마찬가지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투쟁이 마찬가지죠. 예, 구테타 세력과 민주론자의 투쟁이 서로가 뭐냐면은 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도전과 이방원이 대화 부족으로 정치적 불화를 야기했고 그 책임은 이성계에 있다 이거죠. 그거를 이성계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책임 때문에 조선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이방원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도전은 왕도 국가를 사유화했고 조선의 논쟁서와 정통 학문의 개성이 불안한 이유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논쟁사가 빚어질 수밖에 없고 조선의 논쟁사가 바로 붕당으로 이어지고 붕당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세조와 단종의 갈등, 훈구파와 사림의 갈등이 사활을 낳고 이후에 당정으로 예성 논쟁의 정치가 사람을 잡아먹는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정치는 하지 않고 서로 당파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길을 조선시대는 걸었다 이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과 나라를 망하였다 이거죠. 왕조 국가에서 임금과 군신의 예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에 되죠.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다 이거죠. 자, 지금은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어떤 것이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은 대리자일 뿐이고 머슴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자, 나머지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4월 23일 23일 일요일 황공민 학생 꼴짱김 쏠립니다. 예.
감사합니다.